28일 있었던 김무성 문재인 대표의 여야 공천 방법 합의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안심번호 국민 선택은 역선택과 민심 왜곡의 우려가 있다라고 이견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인 이견을 밝힌 이상 이 문제는 당청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이 국회법 개정과 법원과는 당정 간의 어떤 불화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공천 어떤 이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결정하는 절차나 내용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유 중에 추석 연휴에 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공식 회의체에서는 모르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처리된 부분은 어떤 형태로라도 그 과정이나 절차가 매끄러웠다고 볼 수가 없고 청와대의 공천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김무성 대표가 전격적으로 야당을 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후 3시 잠시 뒤에 있는 새누리당 의총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미 오늘 아침에 있었던 또 어제 있었던 최고위원회에서 김태호 서청원 두 사람의 친박 최고위원은 불참을 했고 이인재 최고위원도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최근에 청와대와 의견을 갖다가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김월동 최고위원 등 해서 사실상 최고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김무성 대표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 3시 친박들이 불참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토론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김무성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라고 밖에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청 간의 갈등이 김무성 대표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계기로 해서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짚어보면요. 김무성 대표의 척근은 이 정당의 공천에 있어서 정당이 스스로 기존에 해오던 방식의 공천을 하는 것보다는 안심번호 공천이라는 방식으로 선관위와 이동통신회사의 무작위적인 어떤 이 보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에 맡기는 것이 낫다.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하고 협의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여론조사 공천 방식이다.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휴대폰 여론조사 공천에 불과한 이번에 이 문제를 왜 굳이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 대표를 끌어들여서 서로 합의를 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냥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100% 그냥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 말들이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 굳이 이 문재인 대표를 끌어들여 가지고 여야 합의문까지 만들면서 발표했느냐. 실제로 급한 일들은 선거구 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정하는 문제, 국회의원 정수를 정하는 문제 등 숱한 서둘러서 합의를 해서 발표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도외시한 채 이 문제를 합의를 했다. 이것이 과연 합의할 대상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국민공천이라고 말이 붙으려면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 우리 당에서 공천을 하는 데는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국민공천입니다. 자, 그런데 본인은 전혀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영등포에 사는데 영등포 구민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여기 안심번호를 걸어가지고 선관위를 통해서 정당에 내 핸드폰 안심번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전화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의 당원이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래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속셈을 감추고 나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데 새정치연합 당원이다라고 해서 거기 투표에 참가할 자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서 내가 여론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이고 한마디로 타의에 의해서 내가 선거와 관련된 문제에 끼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런 비자발적인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일 수도 있는 이런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중간에 서서 도움을 주고 거기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이 헌법적인 가치에서 옳으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저 당의 경선에 나는 참가하기도 싫은데 이동통신사가 안심번호를 선관위에 줘서 선관위가 매개가 되어서 그 다음에 정당에 넘어가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묻게 되는가. 이것은요. 과연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국민공천, 국민경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죠. 내 의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강제적으로 내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답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냥 모바일 여론조사라고 해야지 국민공천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친노는요, 이런 모바일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요.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숱한 문제들이 나왔고, 그런 동원 경선 사전에 짜고 치면서 전화번호를 조작하는 아는 사람한테만 전화를 받게 한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조직되거나 동원되지 못하게 하려고 뭡니까? 안심번호를 넣은 거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은 결국은 모바일 여론조사에 불과한 겁니다. 자, 김무성 대표의 측근이 이 문제를 갖다 인정을 했대요. 모바일 여론조사를 가지고 왜 그러냐.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에 선관위가 개입되어서 비자발적으로 전화를 받게 되는 어떤 여론조사 대상을 선정토록 하는 것이 옳으냐. 즉 선관위의 개입 여부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김무성 문재인은 합의문을 채택했을까? 두 사람이 여기에 합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 너가 그런 거 채택했으면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하게 해서 보안성이 강화된 모바일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새누리당이 발표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두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합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문재인 대표를 만나가 오픈 프라이머리 좀 합시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하기로 했으니까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표가 그러면 지역별 비례대표를 하면 우리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가 되다가 우리는 지역별 비례대표를 받을 수 없다. 그럼 오픈 프라이머리가 안 된 걸로 서로 결정 내자.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저도 그러는 줄 알았고 많은 국민들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한 말은 이런 이동전화 안심번호 국민공천을 여야가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 와서 이렇게 하기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합의라는 것이 정말 옳으냐, 비자발적이고 내가 비의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개입되어서 이동통신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그걸 넘겨주고 거기에 공정성이 담보된 것처럼 하는 것이 옳으냐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는 부분에는 제가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동전화가 없는 사람은 원천적으로 배제가 돼요. 국민들 한 30%가 이동전화가 없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나이대나 또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예 이런 부분에 배제되는 어떤 부분인데 일부만을 가지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할 때는 젊은 사람한테 인기 있는데 실제로 투표를 할 때는 노인층이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모바일 여론조사로 해서 후보가 된 사람이 실제로 경선에 있을 때 본선 경쟁력이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시점이나 시기가 과연 적합하냐는 겁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 정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헌재에 의해서 위헌 판결을 받은 1대1을 벗어나는 한마디로 그 지역별 구조들을 선거구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지역구 대표와 비례대표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 다음에 지역별 비례대표는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건데 이런 거를 도외시한 채 선거 공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때냐는 겁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요,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고 옛날에 YS가 노태우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JP가 DJ한테 했던 것처럼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이게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하는 부분에 명분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껏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가 한다 했다가 그걸 갖다가 안 하기 곤란하게 되니까 불가능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피를 하고 대신 현재의 국회의원들이나 현재의 당의 위원장들을 그대로 되게 해서 나한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즉 내가 대선에 가는데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모바일 여론조사로 변경시키는데 거기에 야당 대표를 끌어들여서 야당의 친노가 주로 당의 권력을 잡거나 친노가 각종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 썼던 그런 어떤 모바일 여론조사를 여당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새누리당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이나 청와대하고 한번 국민의 힘을 얻고 맞설 만한 그런 명분이 되냐는 겁니다. 저는 명분이 안 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옳으냐, 청와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데 옳지 않다라는 게 10% 높대요. 그런데 어디를 가서 한번 잡고 물어보십시오. 누가 공천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옳지 않다라는 대답이 훨씬 많겠죠. 근데 10%밖에 안 많다는 것은 그래도 그 부분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박 대통령 지지자가 많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김무성 대표가 벌려놓은 판들이 의총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기가 불가능할 거고, 결국은 청와대가 오늘 부정적인 의사를 참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의총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켰을 때 그 뒤에 후유증은 아마 당청 관계가 5월 29일 국회법 통과 시점만큼 심각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부터 이 여당 내부에 있어서 친박과 비박친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에 걷잡을 수 없는 한판 선거로 갈 게 맞고요. 1차전이 작년 9월입니까? 그때 이 오스트리아식 문건적 개헌을 갖다가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했다가 청와대의 그때 홍보수석의 강한 반발 성명과 더불어서 사과하고 끝난 것. 2차전이 지난번에 국회법 개정안에서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안, 즉 행정부에 이 자의적 입법을 제한하겠다, 대통령의 권한이 그것도 제한하겠다라고 나섰다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그 부분을 폐기하고 끝낸 것. 이번에 이제 3차전입니다. 근데 3차전 역시 시기나 방법이나 내용에서 그때만큼 별로 좋지 않은 승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작년에 오스트리아식 분권적 개헌을 했을 때도 내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밀고 나갔어야 되고 국회법 개정을 했을 때도 분명히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 다 일을 벌렸다가 청와대와 화를 내니까 꼬리를 내렸습니다. 이번에 또 자신의 마지막 승부수라고 이걸 걸었는데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당의 위원장은 김무성 대표의 이 안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겁니다. 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서 선거에 나서면 내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김무성 대표가 결국은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야당을 끌어들여서 국민공천이라는 말을 넣으면서 야당이 검증한 시스템이니까 내가 이걸 받아도 문제가 없겠다 생각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지지층이나 새누리당 지지층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김무성 문재인 간에 뭔가 물밑에서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비밀리에 이 중요한 사실조차도 두 사람이 합의해서 통과시키고 서로를 밀어주고 있다. 즉 당 내부의 비주류의 공격에 몰린 이 문재인 대표를 김무성 대표가 건져주고, 그 다음에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하다가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요즘 가족 사이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궁지에 몰린 김무성 대표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폐기하는 대신에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게끔 도와주는, 서로가 서로를 구제해줬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서로가 도우면서
김무성 대표는 문재인이 대선에 나가면 난 저 사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가 후보가 되면 새누리당에 저 사람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그때까지는 공생에 가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건지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많은 이 SNS에서 그런 내용들이 비판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이번에는 과연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뻗쳐서 이 문제를 관철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